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준공된 현천지군의 채비지 중 매각이 어려운 불옥형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조속한 매각 및 조합 청산을 목적으로 현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입안 요청 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금회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내용 중 불옥형 단독주택 용지 18,963평방미터에 대하여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부림기술단 김석찬 부장님으로부터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촌구역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부림기술단 김석찬 부장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2009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공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된 지역이나 구역 내 채비지 중 매각이 어려워 나대제로 존치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여 조속히 개발하여 주거 여건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사회 매각 공고하여 수요자가 없어 미매각 토지이며 이에 따라 도시개발조합원의 청산금 미지급 등으로 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용의동으로 평택시청 동측 2.5km 지점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 택지지구와 도시개발 사업지들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변경 내용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며 도로, 녹지, 공원이 일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결정 조서 및 결정 도면입니다. 도로 변경에 대한 결정 조서 및 결정 사유서입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에 대한 변경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도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 체납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을 기부 체납하고자 하나 해당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조성 완료된 지역으로 변경 대상 부지의 기부 체납이 불가하여 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가의 12.5%에 대해 구역 내 공공청사부지, 현금, 기반시설 공사 등을 통해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 의견입니다. 총 233명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공람 의견은 6건입니다. 의견 주 내용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할 경우 인구 밀도 증가와 공원에서의 조망권 침해에 의한 주거환경 저해, 조합의 이익을 위한 변경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이에 조합의 검토 의견은 세대당 기준 인구의 변경으로 당초 계획 인구 대비 증가 인구는 실질적으로 30인에 그쳐 그 영향이 미미하고 나대지 존치 시에 사회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기존 계획에 의한 건축 시에도 조망을 침해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금의 변경에 의해서만 조망의 침해로 볼 수만은 없고 실질적으로 주동에서는 조망 방향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조망의 실질적인 취해는 없을 거로 판단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비영리 조합인 도시개발 사업이 이익을 가질 수 없고,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자기 비용을, 자기 땅을 담보를 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한 상황에서 지금 청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조합이 청산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던가 그런 계속 조합의 운영비, 그 다음에 청산금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또 다른 민원의 우려 등이 있어서 금액에 변경하여 빨리 매각을 하여서 건설을 하고 조합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뭐 계속해서 주민 의견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택 현촌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역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합니다.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 조례안은 지금 먼저 맞아. 하시면 돼요. 배미지구 하시면 설명을 안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폐지된 구토지구역 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10년 4월 26일 환지 처분에 따라 배미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토지구역 정리사업법 제68조의 이 규정에 의거 청산금의 징수 교부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었으며, 또한 집행자의 94억 4,715만원은 도시개발법 제61조 규정 및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평택시 도시개발특별회계 기속 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과 관련 미매각 채비지 17억 3,300만원과 미징수 청산금 2억 1,550만 3만원에 대해서는 조례안 부칙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안 설명. 이걸 하라고? 배미지구?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는 평택 배미지구 도시주택국장님,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136호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토지구역 정리사업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 조례 폐지에 따라 동사업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 등 수익금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3호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현천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 의원님. 이거 현천지구 이렇게 변경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이제 사업이 준공됐는데 이제 불혹형 단독주택 부지로다가 있었는데 그동안 좀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이제 매각이 안 돼서 청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청산을 못해서 이번에 이제 이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 후에 청산을 완료하려고 이렇게 좀 이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이게 18,963평방미터입니다. 18,000이요? 예. 4,000평. 이게 제가 그 저기 가보니까 평택대학교 대학원 후문 그쪽이더라고요. 예, 바로 뒤에입니다. 외져 있더라고요. 예. 이거 주민 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예, 그 뒤에 첨부된 서류에 있는데요. 예. 이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인데 그쪽은 이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없고 거기에 아파트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의 이제 일부 의견이 당초 공원이라든가 이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염려하는 의견이 이 6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요? 아니 아파트 아직은 입주 안 했고 분양 받은 사람들 중에서요. 근데 제가 가봤어요. 예, 이틀 동안 가봤는데 의견을 들어봤더니 지금 뭐 공동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이제 예. 어저께도 이제 거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원토백이들은 없고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땅을 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이제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망권 침해는 그쪽 금올리암 아파트 뒤쪽에도 그렇고 옆쪽에도 계속 아파트. 아니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네, 큰 영향은 없을 것 겁니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의원님. 근데 이게 단독주택에서 이제 공동주택으로 바꾸면 공동주택이라는 게 뭐 원룸이라든가 뭐 빌라. 요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예. 아파트로 간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당초에도 이제 변경된 게 이제 도로라든가 뭐 주거용지 뭐 이게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줄어 있던데 이렇게 줄여서 괜찮아요? 이건 이제 도로는 이제 당초에 준되는 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도로가 보행자 도로였었던 거를 이제 이 바꿈으로 해서 차도로 변경을 하고 보행자 도로가 줄어서 차도로 바뀌는 거고 또 공원이 일부가 주는 거는 도로가 이제 가감석 차로를 해내냐고 1차선 정도 주는 거기 때문에 큰 저기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가감석 일부 공원 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이제 아주 여기는 상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 주는 면적만큼은 이 부지에서 그런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디다 뭐 주택단지를 갖다 조성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행자네요. 네. 뭐 차도도 그렇지만은 보행자 우선순위가 되는데 지금 보행자 도로를 줄이고 차도도 일부 좀 줄이고 이제 그런다면 그거를 줄인다는 뜻은 전체가 거기는 차량은 안 다니는 보행자만 다니던 도로를 차도를 넣고 양쪽에다 보도를 넣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차도를 넣고 보행자 저기로 한다면은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어떤 그 쾌적한 환경을 생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설계를. 당초에는 단독 주택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많지 않은 거를 감안해서 보행자만 전용 다니는 도로로 다 계획을 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차량이 많아질 것을 감안해서 이제 차도를 일부러 확보하고 그만큼 주는 거는 그 부지에서 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거예요. 왜냐면은 보행자 도로 전용 도로로 한다 치는데
차도까지 차량 뭐 이동이 많을 거 생각하고 차로로 만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나? 더 넓히면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 면적은 전체 넓어지는 거죠. 제한소 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그 용도적 그 바뀌는 이제 변경도가 나옵니다. 제한소 5페이지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는 줄지는 않아요. 지금 그 앞에 5페이지에 1-204호선이 보행자 도로가 이제 보행자 도로였었는데 그래 차도로다가 바꾸면서 양쪽으로 보도를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는 줄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뭐 6명 정도가 이게 뭐 이의제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이게 뭐 검토 의견이 뭐 1번 사항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3번 사항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 이 대개 그 검토 의견이 두리뭉실해 갖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라든가 전체 주민의 의견을 그 주변에 아예 그냥 의견을 그냥 저기 뭐 다 들어보면 어때? 그래갖고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김숙 의원이 얘기했듯이 다수의 그 주민들이 이렇게 뭐 공동주택으로 가는 걸 원한다 하면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요 검토 의견은 조합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요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낸 거는 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 면적이라든가 요런 거 도로라든가 요런 부분은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그거는 조건으로다가 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주민 이의 제기한 거고 그다음에 조합의 검토 의견이라고 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그 뭐 조합 측하고 주민 그 이의 제기한 사람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결국 시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아니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면은 주민들의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최종 요거는 조합 측에서도 시에서 안 나서더라도 조합 측에 이런 식으로 뭐 검토 의견만 이렇게 달랑 내지 말고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첨부해 갖고 받아 갖고도 첨부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중에 민원 발생 요지를 아예 그냥 사전에 그 좀 줄일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환 의원님. 네, 최종원입니다. 현천주가 총 몇 평이에요? 전체 면적에 15만 평. 저 15만 평 중에 변경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됐었어요? 전체 세대 수로 약 한 3,000세대 정도 돼요. 3,000세대? 그러면 단독주택 용지로 있을 때는 단독주택 용지가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단독주택이 이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단독이 아니라 이제 브록형 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대형 그 호화 빌라식으로 이렇게 지는 그런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여기 현실에 맞지 않고 요즘 이게 이제 이때 당시 한 10여 년 전에 이 상황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을 하고 다른 지역이 지금 5페이지에 이 4페이지에 있는 거 뭐냐 이 우측에 있는 노란색은 다 단독으로 그냥 일반 단독주택은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브록형 단독주택만 18,000평방미터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5,736평에 평으로 따지면 5,736평인데 예. 여기는 땅가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글쎄 가격은 지금 뭐 비교를 안 해봤지만 현재는 약 한 170억 정도 이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당 얼마냐? 70억이면 평당 한 약 300만 원이 좀 안 되는. 그러면 공동주택 용지로 갔을 경우는? 그 정도로 가면은 그거보다는 좀 약간 좀 그 정도 좀 올라갑니다. 그럼 공동주택 용지로다가 변경됐을 때 매수자가 우리가 공모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조합에서 이제 매수자 공개 입찰을 했겠죠. 공개 입찰을?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 부지는 다 매각이 됐어요? 다 매각이 돼서 지금 거의 요것만 남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요것만 남은 겁니다. 요것만 남은 거고? 예. 그럼 전방이 좋은 거예요? 공동주택 거기는 지금 3,000세대 아까 졌다는데 다 분양이 돼서 거의 지금 한 브록은
지난달에 입주가 했고 지금 2200세대는 이 금년 10월에 입주 계획으로 지금 다 해서 분양은 100%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조합원들하고 이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 의견 그 조합원들한테 의견 청취를 줬을 때 조합원 그 총회는 거쳐서 들어온 겁니다. 총회에서 거쳐서 총회에서 거쳐서.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이제 어떤 요게 팔아야만 조합원들한테 조합 금액을 갖고 청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청산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 그러면 뭐 공동주택으로 해서 이게 이제 환지 사업이죠 여기가 다. 예. 그러면 그 환지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용지가 몇 프로, 단독주택 용지가 몇 프로 이렇게 정해졌을 텐데. 예, 그거는 다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산 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이 아파트는 건설회사들이 자기네들 분양하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 택지만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 값을 갖고 조합원들하고 청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를 짓고 몇 층으로 하노? 용적률 몇 프로 되고 몇 층으로 올라가요? 지금 여기가 200%고요. 200%. 예, 20층 정도 됩니다. 20층? 예, 최고 지금 층. 기존의 그 아파트 용지 판매 거기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예. 그리고 20층이어도 학교 바로 뒤쪽으로는 좀 저층으로 13층으로 가고 했습니다. 13층이고 그러면 공원 부지하고 이제 조망권에 이제 피해가 느낀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건축 심의 함에서는 그거는 조망권은 이제 또 검토가 됩니다. 건축 심의에서 해놓은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 그 조합원들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그 조망권 피해를 안 받게 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합원들은 여기 당초 토지를 갖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다 떠났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아파트 지금 지어서 이제 새로 분양받아 갖고 10월달에 입주해서 올 사람들이 이제 여기 사는 사람이고 조합원들은 거의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살지를 않고 여기는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은 나가서 있는데 이제 돈으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못 받는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아까 민원 제기했던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제 입주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지지하신 네, 박한우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주민 공람인데 대학 쪽의 의견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대학교도 요 내용은 아는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는 했는데 네. 별도 의견은 없고 아까에서 이 우리가 이제 이 20층으로 했는데 이제 대학교 쪽에 그 한 구간은 13층으로 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대학 측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현촌지구가 우리 이 시에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사업들이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이런 요청이 올 거예요. 이제 변경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단독주택 다 없애고 아파트 짓는 거 허용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황당한 얘기가 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의견도 이제 6건이 되게 이제 그 공통적인 사항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조합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그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 지침상에 약 그 기반 시설 그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금액으로 계산을 하든지 토지로 계산을 해서 약 그 비율로 따지면 약 한 12.5% 정도, 법에는 10에서 15%거든요. 그 정도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그 환원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시가 이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이 너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시가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원칙을 좀 정해서 가야죠. 그 지금 단독주택이 지금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대부분이 지금 아파트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가보면 이미 아파트 단지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아파트를 또 짓겠다는 얘기가
아파트를 새로 입주하려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이해 당사자들의 그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이 입주 안 했다고 해서 이미 계약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조합원과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그게 아까도 조합원들은 이미 이제 다 떠나신 분들이고 일부는 뭐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많이 떠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빨리 돈을 받아서 청산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조합원들의 의견이고, 또 입주자들 그 아파트에서 이제 새로 입주하실 분들은 자기네들 분양할 당시에 그 조건을 이행해달라. 이 6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 의견 차이입니다. 지금 조합원이 몇 분이에요? 여기가 조합원이 총 6명입니다. 76명. 네, 76명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 3,000세대입니다. 그 전체 현천지구의 전체 세대 수가요. 지금 3,000세대 목소리와 조합원 76명의 목소리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여기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안 잡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의견을 떠서 이 첫 번째도 뭐 3,000세대가 이렇게 다 한다는 게 인구가 늘음으로 해서 저긴다는 인구를 증가되는 인구는 약 30명, 이거 바꿈으로 해서 느는 거는 한 30명 정도가 느는 겁니다. 뭐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새로 입주할 입주민들의 의견을 좀 대표성 있는 의견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이 공람에서 6분이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입주민들은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단체가 없죠? 지금 뭐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입주민 그 대표라든가 이런서 카페라든가 이런 데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뭐 대표성이 법적인 대표성은 아니지만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고지를 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의견은 한 233명 정도가 이 공람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조합원들 76명과 아파트 입주 예정자 3,000세대와의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그 삶의 쾌적한 환경, 또 뭐 인구 밀도 이런 부분들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합 측에서 이 입주민들을 설득을 해야죠. 그거는 조합하고 입주민 대표들하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저는 시가 이미 정해진 원칙을 조합 몇몇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자꾸 바꾸는 거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시가 처할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개발 사업이 계속되는데 땅 안 팔리면 맨날 단독주택 없애고 공원 없애고 아파트 질 거예요? 땅 안 팔리면 시에서 이렇게 해결해 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거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일반 단독주택하고는 좀 상황이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에 요거는 또 아까 공원이라든가 녹지하고는 좀 이 성격이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여서 아파트라든가 다른 용도로 이 변경하는 거는 맞지 않아서 그렇게 추진은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서두를 일이 아니고 그 아파트 입주민들과 조합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조합에서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도 대화가 돼서 합의가 되면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게 되지가 않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면 시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하고 그 주민들하고 이 의견 조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시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좀 꼭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지긴 의원님. 지금 현천지구 지구단위 계획 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걸 이제 허가를 했을 때는 면적이 틀려진 거는 없겠죠. 인구 숫자하고 공동주택의 비율하고 지금 단독주택의 비율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30명 증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블록형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인구 수요를 매트로 보고 지금 이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지금 인구가 몇 명이라고 지금 저기 예상을 합니까? 이게 당초에 이제 이 세대당 2.8인에서 2.6인으로다가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2.8인에서 2.6인으로 그러면 지금 이종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식의 세대당 2.6인 계산. 세대당은 똑같지만 세대수가 틀려지잖아요, 지금. 예. 세대수가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파트가 구체적으로다가 여기에 지금 새로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아파트 단계까지 설계까지는 안 돼서 국장님, 세대수는 아직 그러면 그런 세대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지금 시위에서 의견 청취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계략적인 거는 지금 도시객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용지는 121세대하고 이제 363세대인데요. 차이는 이제 하게 되면 242세대가 이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목표에 보면 단계별로 보면 당초는 2.8인이었다가 2.6인으로 줄어서 실제 이제 지표들이 달라져서 실제 보면 30인분이 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게 30명이라고 보는 거지 지금 계산상 안 나오잖아요. 아, 블록형 단독세대 했을 때는 몇 세대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그러니까 따졌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예. 블록형 단독세대였을 때는 몇 세대가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 설계가 들어왔었어요. 원안 설계에는. 121 곱하기 2.8이면 되면 되니까요. 근데 요거는 지금 전체 현천지구에 전체 세대수를 2.6으로 감안했을 때 이제 차이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20이라고 363이면 순수하게 그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이죠. 예, 그래 차이 나는 거죠. 현실이고 예. 지금 20층까지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채비지 매각이면은 현재 지금 시행해는 조합에서는 최대한 올려가지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지 방식의 사업은 좀 특성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남는 금액에 그 남는 부분도 시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지 방식의 특성은 돈을 남겨서 뭐 시행사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라 요 사업은 정리를 이게 매각을 해서 남는 돈은 시에 다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될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본질적으로. 첫 번째는 나중에 틀림없이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향후 민간 자본이나 환지 방식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이윤이 적게 나면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바꿔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해줄 것인가 안 가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주관을 갖고 행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 거 보면서 집행부가 과연 이 조합 측인가 새로 입주해야 될 사람들의 측인가 그거 판단이 지금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조합하고 지금 입주하실 분들하고 어떤 의견도 지금 통일된 게 없어요. 그런 거 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거는 좀 그게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했지만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딱 공식적인 기구가 입주가 없기 때문에 됐을 때 만약에 조합에서 이제 모든 거 청산하고 조합원 청산했을 때 이거 다 민원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민원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 당신들 변경해줬느냐? 의회에서 왜 이거 승인해줬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 의원님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건 이제 법령 절차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최종 그 의사 결정은 도시계 심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주시면 존중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은 저희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구역에 인구라는 기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침에 따라서 지표들을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그 사업이 안 돼서 하는 부분,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지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기반 시설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그걸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가 인지상정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인이 지금 블록형 단독주택에서 공도주택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30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예상해 봤을 때는 지금 뭐 설계가 안 나왔다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이 설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상상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구 숫자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예상을 하고 이랬을 때 지금 민원이 6분이 냈지만은 6분이 낸 게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이게 큰 지금 비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을 냈다는 건 그만큼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블록형 단독주택에서 어떤 공동주택으로 간다고 지금 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거 변경안 해준다고 했으면은 변경을 만약에 해줬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가지고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가지고 인구 밀도가 높아져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조합은 다 해산됐어. 그러면 결국 이게 시에서 안아야 될 부담의 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약간 의원님 의견 주시면 충분히 조식위원회 차원에서 할 겁니다. 해주겠다는 적이 아니고 조합에서 이렇게 주어왔기 때문에 이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은 거기 집행부에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 몇 층이 젖으셔가지고 몇 층이 건축이 돼가지고 몇 명이 늘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주민들과 조합원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지만 조합원들과 지금 입주민들의 기본적인 절충안을 다 갖고 검토가 된 다음에 의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위원회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순서 아니냐는 거예요. 뭐에 쫓기도 이렇게 올린 자체가 지금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도로결정 변경 사유가 나오는데 물론 녹지를 좀 없애고 지금 가감속 차로를 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저기가 시설이 없었어요? 보행자 도로 전용 도로였기 때문에 가감석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앞에 도로가 서로 1-204호가 보행자 전용 도로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1-204호가 용도 지역이 변경돼 가지고 지금 가면서 보행자 도로에서 이제 어떤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가는데 10m 도로예요. 이거 확장 안 하고 10m로 가도 나중에 이상 없겠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 단독으로 해서 이 평택대학교 뒤쪽으로만 이제 통행을 했던 거를 그 도로하고 이제 이 인구가 이제 차량이 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다가 간다는 걸 저희는 이렇게 그러면 서로가 10m 도로로 지금 보행자 10m 도로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2차선 도로에 2차선 도로로 일반 도로로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m 도로면은 여태까지 2차선에 양쪽 보도 있는 거죠. 그러면 3.7m씩 3.5m씩 잡고 3.75m 보통 잡잖아요. 좀 넓으면 4m 잡고 그랬을 때 보도면이 이게 다 나오겠어요, 양쪽으로? 아니 이제 그래서 그거는 보완적으로요. 저 아파트 계획 잡을 때 단지 내 셋백 2m를 해서 실제 12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2m를 후퇴해서 12m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셋백 2m 한다는 거는 표기를 안 해요? 아,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용도 지역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 시설에 대한 계획은 아파트에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상황도를 보면은 블록형 단독주택에서 그 뒤로 들어가면 이제 준주거 지역 쪽으로 일단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왔던 준주거 지역의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보행자 도로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쾌적하고 대학교에서도 의견을 안 냈지만 여기가 지금 보행자 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하야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 녹지축을 이쪽하고 일반 도로의 주행선을 하려면 녹지축을 이쪽도 먹어줘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이제 요 용죽지구하고 붙은 대로거든요. 대로에서 이제 거기서 셋백에서 이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 녹지 지역이 지금 우리가 가감속 차로를 먹는 것도 일부 도로에서 먹는 것도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인데 지금. 거기 또 셋백 시키면은 녹지가 줄고 일반 도로로 해줘야지만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녹지선에 붙은 게 도로입니다. 지금 이게 용죽지구하고 사이에 도로예요. 그 도로에서 그게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기 5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변경 내용 5번 좀 잠깐만 띄워봐요. 5번 띄워 5번. 5페이지. 그쪽 아래 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서로 백고 연결 녹지는 지금 가감석 차로를 만들어 줬어. 서로 1-205 변경선은 지금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면 소폭 보행자도로 10m, 변경연장 218m, 폭원 10m를 했을 때 이쪽 녹지 안 깔고 대학교 칠 거예요?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용도 지역은 바뀐 데는 그건 셋백을 2m 하겠지만 네, 돼요. 2m를 더 아파트에서 셋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됩니다. 녹지대가. 그러면 녹지를 또 2m 먹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할 때 이 그게 정리됩니다. 거기 2m 그 주름 면적만큼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이쪽에서 그만큼 면적을 확보하도록 그 주름 면적만큼은 굵기 조치를 해나갔습니다.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만 셋백을 했을 경우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백을 하게 되면 녹지가 추가 감소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2m 셋백을 한다는 거는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행자는 공원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도는 지금 빨간선 여기까지고 이쪽 반대편에 2m가 또 보도가 있고 8m가 차도가 생기고 2m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녹지의 감소 없이 바로 보행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광장의 개념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다른 페이지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가배치를 일단 해놓은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쪽에서 보도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공원 진입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셋백을 하지 않고 그냥 공원 시설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행자 동선을 그대로 연결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차도까지 연결하는 거는 네 차도까지 광장 빼놓은 차도까지는 어떻게 갈 거예요? 이쪽에서 지금 이게 보도가 지금 이쪽 부분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차도로 바뀌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원 시설은 면적은 줄지 않더라도 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재계획을 해서 이쪽 부분은 진입 광장을 확장을 해서 보행자는 이쪽 동선으로 연결이 되도록 기존 이쪽 대로 1-10호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공원 내나 보도로 설치 저기 녹지 지역하고 일반 도로하고 용도가 같습니까? 틀리죠. 예, 그건 뭐 용도 지역 예를 들면요, 공원에 이제 그 시설 설치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치율에 미만이 되기 때문에 보행 동선을 만들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광장이라든지 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공원 내 설치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셋백하고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쪽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녹지 비용만큼은 저기 국장님, 지금 여기서 이런 질문이 안 나왔으면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합이 다 지금 이 설계 보면 20층, 12층, 15층, 20층 나왔네. 그러면 여기 지금 인구 숫자가 몇 명이 지금 입주할 거라고 지금 설계가 나왔으면 저건 틀림없이 예, 가배치로해서 저희 그 그러면, 기존 공동주택 용지와 예. 그 건폐율 그러면 용적률하고 인구가 몇 명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저거 가배치를 한 겁니까? 예, 그거 제 인구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초에 저희가 그 전체 3,000세대 기준으로 2.8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57만 제곱미터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당초에 여기가 그거 좀 모두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121세대에서 예. 363세대가 363세대로 변돼서 242세대가 증가되고 2.6인 기준으로 증가인 수 242세대에 대해서 2.6으로 봤을 때 605인 증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265인 증가라고 봤을 때 그러면 예. 저 뒤에서 입주를 했던 사람들은 인구 밀도를 보고 쾌적한 환경에 들어오기 위해서 입주한 사람도 매입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인구 밀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했을 때 저희가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에 대한 총밀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 중이 30인 증가라는 게 저희가 밀도 계산은 전체 구역
전체 구역 57만 제곱미터를 놓고 밀도를 계산을 했을 때 0.1인이 헥타르당 증가되는 걸로 설명하시는 설명자님 네네. 잘 들으세요. 네. 지금 블록형 단독주택에서 네.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요 면적만 갖고 인구 증가의 숫자를 비율해야지 전체적으로 희석을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예? 네네. 변경안이 지금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블록형 단독주택에서 이게 2종 주거지역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움직이는 인구 숫자의 증가를 봐줘야 되는 거지 저쪽에다 다 집어넣으면 비율이 희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옆에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온 예. 지금 옆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는 여기에 고급형 빌라가 5층짜리가 들어올 거라고 맨션이나 빌라가 들어올 거라고 상상하고 옆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공동주택이 섰어. 민원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준주거 용지가 이쪽 부분에 저희가 준주거하고 R1의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일부 용지가 접해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환지 받은 사람이고 저희가 조합에서 채비지를 매각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는 자주 접촉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구 전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준주거 쪽에서는 그러면 예. 지금 저는 이렇게 본 의원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이거를 승인 받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설계를 할 때는 맨 처음부터 원안을 갖고 가는 게 원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게 맞는 거죠. 변경안이 들어왔다는 거는 문제가 지금 채비지 매각이 안 되니까 문제가 터져서 들어온 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조합을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예. 이런 변경안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맨 처음부터 승인안에 대해서 계획을 잘못 냈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평택시에서 지금 와서 설명하시는 분은 이걸로 끝나고 가면 되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민간으로 하는 데가 몇십 군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계속 이런 변경안이 들어왔을 때 변경안을 해준다면은 맨 처음에 승인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금 평택에서 도시개발 사업 민간으로 해서 19개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됐고 그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이게 준공되고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들어간 지구가 저희밖에 없어서 사실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익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익 단체는 아닙니다. 일단 조합이. 그러니까는 자기 땅에서 간보유를 제외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바꿈으로써 해서 뭐 물론 토지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지 방식 평가 방식의 기본상 내가 평가받은 금액에서 간보유를 빼고 그 가치만큼만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청산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조합 청산금이 지금 90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여금이 120억 정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에서 계속 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시점 운영비라던가 이자가 어느 시점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조합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하면은 건설회사에서 물어주겠지만 주민들끼리 만든 조합에서 그 수익이 더 이상 안 나고 청산도 안 됐을 경우에 그때 경우에는 직접적인 재산 피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환지 방식이 됐든 뭐든 맨 처음에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끝까지 그 몇 분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변경안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들어오는 입주민하고의 그 갈등에 대해서는 조합원에서 책임을 질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간과하고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인접한 이쪽 주동하고 주동의 거리가 한 153m 정도 되고 이 또 정남향 배치기 아니기 때문에 이 주동에서 바라봤을 때 주 조망이 이렇게 그 남서와 남동으로 이렇게 와서 실질적으로 비껴가고 전체 공원 길이가 한 360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가 접한 게 한 100m 정도 돼서 거의 3분의 1 이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까지가 얘가 나대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나대지로 존치가 됐을 경우에는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예. 네, 제가 좀 저기를 보충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실 시간을 갖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거 하던 얘기 좀 마저 하고요. 아니, 어차피 지금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거 그래서 오후에 계속 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럼 계속하세요.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